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주가가 아주 높게 오를 만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산업 중에서 동박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정말 괜찮다고 보였던 한두 개 정도 기업을 제외하고는 2차 전지 영상을 거의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동박과 관련된 기업들의 현재 주가 차트와 현 상황, 그리고 왜 부진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동박 제조사 현황을 보면은 SKC,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는 구일진 머티리얼즈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고려 아연 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원 가까이 찍었다가 거의 2년째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 라인인 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SKC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20만원 가까이를 찍었다가 주가가 계속 내려와서 최근 한 7만원대 정도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4만 8천원, 15만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역시 2년 가까이 하락을 했고 3만원대 라인을 터치해서 다시금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박업계의 주가 부진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업황의 부진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 2차 전지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언급하거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영상을 찍을 때 당시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제가 경계했던 부분이 있었죠.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 21년, 22년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부진이 없이 증가해야지만 그 당시 나왔던 리포트, 그 당시 나왔던 어떤 공개된 영상들에서 나왔던 2차 전지의 상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전기차라는 시장이 무한전 성장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부진으로 이어졌을 때는 모든 데이터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전기차의 이제 업황이 상당히 부진이 됐고 그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 전기차 업황의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기업들이 있고 동박 관련된 기업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동박업계가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혜주 운하, 이 수혜주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홍해 사태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홍해 사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혜주 운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물류비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저가 공세를 했던 바로 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가장 큰 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력 비용 상승 때문에 동박업계에 좀 피해를 입었다. 제조원가의 15%가 아무래도 전력 비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력 비용이 상승하면 당연히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함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동박업계가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대부분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수년간 상승해왔던 것을 전부 다 반납을 해서요. 주가가 상당히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바닥인지 이보다 더 큰 지하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주식은 바닥에서 사서 그 기업의 최대 악재가 나오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악재는 다 나왔고 앞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는 상태에서 다시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 현재 이 동박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이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어떨까? 일단 동박 수요 전망을 보시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자료에 따르면 이 동박과 관련된 수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상당히 가파른 성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2년부터 좀 상승폭이 줄었죠. 자, 그랬는데 요게 2024년부터 다시금 폭발적으로 좀 증가합니다. 올해부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전기차가 업황이 다시 개선이 된다는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불확실성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업황이 1년 넘게 부진했고 이것이 언제까지만 또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전기차가 상승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박에 대한 수요도 이제 전망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동박,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박
관련된 업종들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전기차 업황은 부진하면서 수요가 줄게 됐죠. 그래서 사실 2022년부터 공급이 초과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떨어지고 업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이 지금 최근에 미국한테 관세를 이제 부과받게 되면서 25%의 아주 높은 관세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아무래도 북미 진출, 유럽 진출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은 이제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2024년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줄고 수요가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조금 더 딜레이 될 수가 있겠죠. 시장이 만약에 어려워지거나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급이 줄고 이제 수요가 더 증가하는 이 둘의 갭이 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동박업계 관련된 곳에서는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중국을 제외한 거였고요. 왼쪽은 중국을 포함한 겁니다. 만약에 중국을 포함한다라고 하더라도 2024년부터는 공급이 초과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이루게 되면서 2027년이 되면은 이제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둘이 서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앞으로 동박을 좀 수출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동박업계가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오를 만한 이유가 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전기차 업황 부진은 사실 이거는 뭐 이 동박업계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내용이고요. 수혜주 운하 물류비 상승도 역시 이건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함께 전력 비용 상승. 자, 이 부분 이거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동박의 수요가 증가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적자를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먼저 보시죠. 중국의 저가 공세는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지난 2월 2일 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김현섭 대표이사가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용시장에선 이미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이 어렵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동박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하이엔드급의 동박 시장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하이엔드 동박 시장은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하이엔드 동박이라는 것은 초극박, 초강도, 고연신인데 한마디로 기존의 동박보다 더 얇고 그러면서 강도는 더 강하고 그리고 더 유연성은 훨씬 더 강한 이걸 하이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하이엔드 이 동박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아주 미래 전망이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대부분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4680 배터리를 가장 차세대 배터리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거보다 더 차세대 배터리도 이야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산 가능한 배터리는 4680입니다. 이 4680은 지름 46mm 그리고 높이 80mm의 이제 배터리인데 사실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알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차세대 배터리는 4680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GM, 벤츠, 볼보, 리비안 등이 이제 46파이 배터리 적용을 검토 중에 있고 실제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680의 배터리에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동박이 바로 하이엔드 동박이라는 겁니다. 이 북미 주류로 떠오른 4680 배터리는 고속 감김에 대한 대응한 고강도 고연신 동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고연신 초극박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이엔드 동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이 하이엔드 동박을 쓸 수밖에 없다. 특히나 북미와 그리고 유럽에서는 더더욱 이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김현석 대표가 지난 2월 2일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게 이 하이엔드 동박 시장을 2028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운 겁니다. 물론 2021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국내 동박 회사들이었는데 자,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새롭게 이제 이것을 탈피하는 목표로 하이엔드 동박 시장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인데요. 북미 지역의 경우는 25%에 육박하는 관세 장벽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사실상 진입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 격차도 있는데 관세,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측면에서도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힘을 쓰기가 어렵고요. 유럽 시장도 사실 비슷합니다. 중국 업체들에 대한 뭐 완전한 관세를 한 건 아니지만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특성이 유럽인데, 자, 내용을 보면 유럽 시장에서는 현재 OEM에 납품하는 곳들은 국내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중심으로 선도 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이란 국가가 미국과 동떨어진 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우리나라가 뭐 비슷해진다. 그리고 기술 격차에서도 훨씬 우리나라가 하이엔드급의 제품을 만든다 라고 하면 굳이 중국 업체 승인을 할 필요가 없죠. 유럽 국가들이.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기업이 이 기술 격차를 좁혀서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제품 공급까지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남은 게 전력 비용 상승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 비용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요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최근에 동박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 전기료가 반값이에요. 국내 전기료에 비해서 50%에서 최대 60%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전력 비용이 상승해서 손해가 났던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가 있겠죠. 더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100%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RE10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한국 대비 전기료는 절반 정도 수준인데다가 인건비가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혜택이 있죠.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에서는 전기료는 절반인데 인건비는 20% 수준이다. 그럼 당연히 원가가 엄청나게 내려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공장, 지금 현재 5, 6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게 2024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롯데 머티리얼즈 기준입니다. 5, 6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양산에 들어가는 건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동박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거점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유럽 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페인, 유럽을 거점 지역으로 확정했고 그리고 향후 북미에서도 신규 입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롯데 머티리얼즈의 현재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SK 넥실리스, 요거는 SKC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 현지 생산을 위해서 여기는 폴란드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하반기에 일부 이제 완공 예정 연간 5만 톤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도 2025년 내년에 생산을 목표로 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 연간 3만 톤 그리고 추가로 13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말레이시아 그리고 스페인 북미 등에서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부지를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발표가 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룩셈부르크와 헝가리에서 동박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1만 5천 톤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1공장에서 연간 1만 5천 톤 올해 2만 3천 톤 규모의 이 공장을 양산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하이엔드 동박 시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 하이엔드 동박 시장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 이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박 업계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 세 군데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을 한번 보시죠. 일단 2022년에는 괜찮았습니다. 2조 3,867억 원, 영업이익은 1,862억.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7,294억, 영업이익이 848억.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썩 좋지 못했어요. 2022년도가 매출액이 4,182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96억입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계속 줄어들었던 게 바로 작년에 훨씬 더 줄었어요. 매출액도 확 줄었고 영업이익은 심지어 마이너스 2,163억으로 엄청나게 줄었고요.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무려 이건 뭐 몇 토막이 났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가 훨씬 더 커졌고 매출액은 좀 늘긴 했습니다.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사상 최대를 찍었지만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비용 상승 때문에 이 적자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아주 기대할 점은 뭐냐면 하이엔드 동박 시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미, 유럽에서 앞으로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리포트를 보면요, 최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롯데 머티리얼즈 기준인데요. 지금까지는 하이엔드 동박 매출이 전체 매출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거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 수주 물량으로 봤을 때, 최근입니다. 최근 수주 물량으로 봤을 때는 하이엔드 비중이 무려 50%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수주입니다. 앞으로 이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 5%였던 이 하이엔드 동박이 무려 80%까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리포트를 보면요, 유럽의 이제 하이엔드 수요 전망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비중이 2025년 그리고 2024년부터 크게 증가를 합니다. 2023년까지는 일반 범용 동박이 7톤, 그리고 하이엔드가 1톤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3톤으로 올해 늘어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2배 이상인 7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13톤, 21톤, 32톤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가 돼서 한 2026년 정도가 되면 기존의 이제 범용 동박 을 거의 이제 5대5 비율로 맞춰지는 게 이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항하면서도 향후에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이엔드 동박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89% 정도가 이제 증가된다라고 보고, 북미 같은 경우도 이 상승폭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 2023년에는 2톤, 1톤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24년엔 올해부터는 2톤으로 증가하고 이게 4톤, 10톤, 17톤, 23톤, 그러니까 무려 121%가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4680의 배터리 양산화가 본격화됐을 때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앞으로도 이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데이터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다.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캐파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 수치도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롯데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이엔드 동박 매출이 40% 이상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관련된 이제 리포트를 중점으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이엔드 동박이 이 정도나 증가했다는 거죠. 전체 매출에서 5%밖에 현재 되지 않는데 요게 지금 최근 수주에서는 무려 50% 이상이 하이엔드 동박이고 이 매출이 40% 이상 급증한 상태에서 이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올해부터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낮고 그리고 전기료도 훨씬 내려가고 수혜주 운하에 대한 물류비 상승이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 업황 시장만 좋아진다. 자, 이것만 되면은 다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하이엔드 동박 업계입니다. 자, 거기에 이 기업들의 미국 공장 로드맵을 보면요, 올 상반기에 롯데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확정돼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SK 넥슬리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 공장 후보지 검토를 이제 해서 내년에 이제 할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퀘벡 공장에 착공이 들어갔고 내년부터 이제 양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주가는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습니다. 거의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인데 주가는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고 앞으로 이 시장이 다시금 성장할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 업체들을 좀 투자해봐도 충분히 괜찮을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2월 달에 많은 리포트들과 기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주가는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사실 차트상으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 관련된 업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자료가 이제 우리 눈에 띄겠죠. 충분히 이 관련된 주식들은
충분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